CD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CDS를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하죠. 일단 그 CDS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보험 비슷한 상품이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구입하려는 사람을 A라고 그러고 보험을 파는 사람을 B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의 예를 들면 이 A는 자기가 그 관리하고 싶은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길 때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A라는 이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은 보험 계약을 맺은 다음에 정기적으로 차 보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보험료만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험 계약 중에. 그런데 만약에 차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보험료가 다 잘 지급됐다는 전제하에 A가 차를 원상복구해 주는 거죠. 오케이? B가 그러니까 보험 판매자가 보험 구매자한테 약속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개념이 CDS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CDS 구조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CDS 구매자가 있고 CDS 구매자는 통상 부도가 나거나 하여튼 그럴 경우를 염려하는 그런 어떤 A 소유의 채권이 있어요. 이거를 reference ent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 그 부도 위험, default risk, 신용 위험 같은 말이거든요.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받는 거예요. 누가? CDS를 사는 사람이. 그래서 default protection buyer라고도 합니다. CDS 구매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물론 이제 CDS 판매자로부터 사는 거죠.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CDS 프리미엄을 지급을 해요. 그게 보험료 같은 거예요. 그 보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CDS 스프레드라고도 합니다. 이게 보험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는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보험료 계약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 좋아요? CDS 보험을 판 CDS 판매자는 그게 자기 수익으로 잡히는 게 되겠죠. 판매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시점은 이 A가 소유하는 채권, reference entity에 부도가 났을 때예요. 부도가 났을 때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채권은 부도가 나도 부도난 채권 가치가 제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 회수율을 뭐 R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0.4, 40%는 회수가 된다. 그러면은 통상 두 가지로 원금 보장을 해줍니다. CDS 판매자가 일단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CDS 구매자한테 A한테 그 다음에 부도난 채권을 회수 받아가지고 이거를 시장에다 팔면은 40%는 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40%를 제외한 60%를 결국 B는 A한테 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도가 날 경우에 처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부도난 채권을 CDS 구매자 A가 그냥 갖고 있고 대신 그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회수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게 60%면 그 원금의 60%를 그냥 B가 A한테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1과 2로 부도가 났을 때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지는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난 채권의 가치가 0이 아니니까 그거를 회수될 거를 감안해서 그 나머지를 책임진다는 거죠. CDS를 판 CDS 판매자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예제가 뭐 똑같이 A가 소유한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 채권이 부도가 날까봐 죄송합니다. CDS, 이 채권에 대한 CDS를 구매를 했어요. 누구한테? 셀러 B한테. 그리고 부도가 날 때까지는 매년 90 BPS를 지급을 한다. 이 BPS는 베이시스 포인트의 약자인데 이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90 BPS다 그러면은 90 나누기 100%란 얘기죠. 90 BPS라고 그러면은 0.9%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에 0.9%의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이 연. 오케이? 근데 뭐에 대한 0.9%냐? 이 reference entity 보유 채권 원금에 대한, 원금을 지금 $100 million 그랬으니까 1억 불인가요, 이게? 그죠? 1억 불이죠. 1억 불에 대한 0.9%. 그러면 1억 불 곱하기 0.9 하면 90만 불이 되죠. 90만 불이 연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예제에서는 90만 불이 연 보험료인데 지금 이 예제에 보면은 보험료가 분기마다 지급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90만 불을 4수로 나눠서 그만큼 분기마다 지급이 되고 3년 동안은 그렇게 잘 지급이 됐는데 지금 5년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 예제에서는 3년 1개월이 지나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3년치는 연말에 분기마다 보험료가 지급이 되니까 3년치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지급이 된 거고 3년 1개월이 지나서 부도가 나면 1개월치 보험료는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개월치 보험료를 먼저 보험 가입자인 CDS 구매자가 A가 B한테 원금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거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건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1개월 보험료가 아마 75,000불인가 나올 거예요. 그럼 75,000불을 먼저 A가 B한테 지급을 하면 이제 보험료가 다 지급된 상태니까 약속한 대로 B는 A한테 원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도난 A가 갖고 있는 부도난 채권의 회수율이 지금 40%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면가는 1억 불이고 그것의 40%면 4천만 불이죠. 요거는 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 밀리언에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60 밀리언 달러를 그러니까 60 밀리언 달러 6천만 불이죠. 6천만 불을 B가 A한테 주면 원금 보장이 되죠. 대신 부도난 채권은 A가 그냥 갖고 회수를 A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부도났지만 이 부도난 채권 가치가 40 밀리언 달러니까 4천만 불 갖고 있는 거고 이 보험회사에서 CDS 판매자가 6천만 불을 주면 합쳐서 원금 100 밀리언 보장이 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B가 A한테 원금에 해당하는 100 밀리언을 줘. 대신 A는 부도난 채권을 B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그 부도난 채권을 원금 회수를 해야 돼요. B가. 회수하면 40 밀리언을 회수를 시장에서 받겠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네트로 원금 100 밀리언을 주고 부도난 채권 받아서 시장에서 40 밀리언을 회수를 하니까 네트로 보험 판매자인 B 입장에서는 6천만 불에 해당하는 60 밀리언이 나간 게 되겠죠. 네트로. 자, 이게 CDS입니다. 근데 CDS가 이게 이제 신용위험, 부도위험을 A 입장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채권의 부도위험이 A 거였는데
그것이 CDS를 통해서 B한테 이전이 되죠. 그래서 신용위험을 이렇게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CDS를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08년, 벌써 12년 전이네요. 금융위기 때. 여기는 지금 CDS,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시티뱅크, 뭐 또 헤지펀드 4개만 했는데 하여튼 수도 없는 CDS 바이어들이 AIG가 이게 히트 상품이었어요. 원래 개발은 뭐 딴 데서 했지만 하여튼 AIG가 CDS를 골드만삭스한테도 팔고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내야죠. 리먼 브라더스도 CDS를 AIG한테 사가면 이제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겠죠. 보험료를 내겠죠. 이거 다 CDS를 사간 여러 기관들이 보험료조로 CDS 프리미엄, CDS 스프레드를 내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AIG한테 엄청난 수익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7년, 8년 되면서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갖고 있던 채권에 원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채권에 원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 AIG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2008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금 보장을 한두 군데 해줬으면은 AIG가 뭐 충분히 갖고 있는 돈을 갖고 해주는데 온갖 금융기관들이 그때 그 직전까지 CDS가 유행이 되면서 AIG로부터 그 CDS를 샀단 말이야. 근데 원금 보장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AIG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AIG를 사상 초유의 그 구제금융을 집어넣어가면서 그걸 이제 영어로 베일아웃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뭐 굉장히 원성이 높았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또 좀 재미있는 게 헤지펀드는 갖고 있는 그 보유 채권이 없었어. 여러분들이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배팅이 나오는데 내가 보유하지 않은 채권인데도 CDS를 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GM이라는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이게 부도 위험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 헤지펀드가 배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CDS만 내가 보유는 안 했지만 그 채권의 CDS를 내가 사면서 CDS 프리미엄을 계속 분기마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부도가 날 위험 있는 회사의 CDS 프리미엄도 높겠지만 그 부담을 감수하고 CDS 프리미엄을 내다가 보면 예상대로 부도가 났을 때 원금 보장을 받으니까 큰 돈으로 보상을 받겠죠. 그게 아마 저 크리스천 베일 빅쇼트에서 한 역할도 뭐 그런 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몇몇 헤지펀드나 투기꾼들은 CDS를 위기 전에 어떤 그 배팅의 도구로 활용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